80대가 말하는 늙지 않는 생활 습관, 의외로 특별하지 않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한 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지? 직함도 출근 시간도 명함도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돈보다 더 막막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삶을 떠올릴 때 건강식, 운동, 영양제 같은 걸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80대, 90대까지 또렷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늙지 않는 비결은 생각보다 아주 평범합니다. 대단한 비법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이게 뭐 특별한가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비워진 시간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장을 떠났을 뿐 삶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다는 거죠. 늙지 않는다는 건 몸보다 태도가 먼저다. 80대가 말하는 늙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나이를 거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름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늙음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빨리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이 급격히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또렷한 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아주 사소한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야 할 이유 하나,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생활 습관 1. 하루를 쪼개지 말고 묶어서 산다. 젊을 때는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지만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자꾸 하루를 흘려보내게 되죠. TV 보다가 낮잠 자고 또 TV 보고. 80대 어르신들 중에 또렷한 분들은 하루를 빈 시간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몇 개의 고정된 덩어리로 묶어둡니다. 아침 산책, 점심 전 독서, 오후 사람 만나는 시간, 저녁 정리 시간. 이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면 뇌도 몸도 쉴 틈 없이 오늘을 살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례 1. 매일 아침 우체국까지 걷는 82세 김영수 씨. 김영수 씨는 은퇴 후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헬스장도 안 다니고 등산도 안 합니다. 대신 매일 아침 9시 반이면 집 근처 우체국까지 걸어갑니다. 왕복 40분 정도.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 데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지. 우체국에서 할 일은 별거 없습니다. 통장 정리 한번 하고 창구 직원이랑 안부 인사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김 씨의 하루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녀왔다는 그 감각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늙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이 돈보다 쓸모를 남겨둔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자산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80대가 되어서도 생기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 더 중요해. 이 쓸모는 사회적으로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가족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감각입니다. 사례 2. 동네 작은 도서관을 지키는 85세 이순자 씨. 이순자 씨는 은퇴 후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 3회 하루 3시간입니다. 책 정리하고 아이들 오면 숙제 다 했니? 한마디 건네는 정도죠. 그런데 이 씨는 이 시간을 내가 가장 늙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져.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게 이 씨에게는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활 습관 3. 배움을 젊은 사람 전용으로 두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0대 중에서도 정신이 또렷한 분들은 계속 배웁니다. 자격증이 목적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움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글쓰기, 역사 강의 듣기, 악기 연습. 중요한 건 처음엔 서툴다는 감각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뇌를 젊게 만듭니다. 사례 3. 스마트폰으로 일기를 쓰는 80세 박정호 씨. 박정호 씨는 70대 후반에 스마트폰을 처음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주 사진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 밤 스마트폰 메모장에 일기를 씁니다. 글씨는 느려도 생각은 아직 괜찮아. 박 씨는 말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글로 옮기다 보면 하루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기억도 오래 남고 감정도 정리된다고 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박 씨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말합니다. 결국 늙지 않는 생활 습관의 정체. 80대가 말하는 늙지 않는 생활 습관을 정리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 가야 할 곳 하나 만들기. 누군가와 연결된 역할 유지하기. 새로운 걸 배우는 상태를 놓지 않기. 이건 특별한 건강 비법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태도로 대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다시 삶을 설계합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있는가? 80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고 오늘부터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습관들이 왜 실제로 늙음을 늦출까? 앞에서 이야기한 생활 습관들, 솔직히 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걷기, 사람 만나기, 배우기.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몸으로 이해하느냐입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80대까지 또렷한 사람들의 습관은 우연이 아닙니다. 1. 뇌는 쓸 일이 있을 때 늙지 않는다. 뇌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하고 새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쓸 때만 변합니다. 은퇴 후 아무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면 뇌는 굳이 에너지를 써서 연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을 글로 옮기면 이 과정 자체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나 쓸모 있다. 아직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앞서 말한 우체국에 가는 습관, 도서관 봉사, 스마트폰 일기 쓰기 같은 행동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규칙적인 일상은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욕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아침에 코르티솔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활동 후에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균형을 이루면 기분이 가라앉지 않고 수면이 깊어지고 다음날 움직일 에너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하루 리듬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감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80대 어르신들이 말하는 하루에 갈 때 하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을 지키는 장치인 셈입니다. 삶사람과의 연결은 최고의 노화 억제제다. 하버드대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관계다. 운동보다 소득보다 학력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동시에 여러 기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대화 언어 능력, 기억력, 감정 교류 우울감 감소, 역할 수행 자기 효능감 유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이순자 씨 사례처럼 누군가 나를 인식하고 반응해 준다는 경험은 뇌에 강력한 생존 신호를 줍니다. 이게 끊어질수록 사람은 빠르게 위축되고 늙어갑니다. 사배움은 정보가 아니라 젊은 감각을 유지한다. 배움을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노년기의 배움은 지식보다 감각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헷갈리고 느린 그 상태. 그게 바로 뇌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80세 박정호 씨가 또렷한 이유는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매일 뇌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이 사라지는 순간 뇌는 노화를 선택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검진표도 자산 목록도 아닙니다. 내가 움직일 이유가 있는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일도 쓸 뇌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늦게 늙습니다. 80대가 말하는 늙지 않는 생활 습관이 특별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매일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